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과제 탐구 과목의 지근쌤입니다. 지난주에는 수학 과제 탐구 1강 수학 과제 탐구 왜 선택해야 할까에 대해 공부하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수업 운영 계획서를 알아보았고 주제 선정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관심 주제 6가지와 주제 제안서는 너무너무 의미 있고 구체적이면서 선생님의 호기심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번 수학 과제 탐구 수업이 기대되고 여러분을 만날 날이 더 기다려집니다. 그러면 오늘 2강 내 연구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에 대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수학 과제 탐구에 참여 중인 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연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다음 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봅시다. 우리 모둠의 탐구 주제인 우리 학교 학생의 국어 성적과 독서량의 관계를 위한 자료를 수집했는데 대부분 우리가 예상한 것과 비슷한 값이 나왔는데 이상한 값이 하나 나왔어. 이 이상한 값은 실수인 것 같은데 삭제하자. 그러면 우리가 가설 세운 것이 맞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학생들의 대화에서 바르지 못한 연구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학 과제 탐구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수행하거나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탐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설정한 가정이나 가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조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즉, 자료를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대화에서 태웅은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값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가영이가 이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설에 부합하도록 자료를 왜곡하고 조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다음 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탐구하는 주제랑 비슷한 다른 학교 학생의 국어 성적과 독서량의 관계라는 자료가 있어. 어차피 우리 결과와 똑같은데 그대로 써도 되지 않을까? 응? 그 자료 인터넷에서 봤어? 어차피 인터넷에 올린 거 사람들에게 사용해도 좋으니 올린 걸 거야. 우리 거에 붙여넣자. 수학 과제 탐구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탐구 결과를 그대로 도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즉, 문헌 및 논문, 인터넷 등에서 찾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찾은 자료를 인용해야 하는 경우 출처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대화에서 지수는 다른 학교 학생들의 탐구 결과를 본인의 학교에 적용하여 마치 본인의 학교에서 탐구를 진행한 것처럼 그대로 썼다는 점에서 표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학 과제 탐구 과정에서 문헌이나 인터넷을 통해 찾은 자료를 인용하여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경우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출처 표시는 문장 단위로 하며 인용한 문헌은 참고 문헌란에 그 서지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표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쇄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책, 학술, 논문, 신문 등이 있습니다. 둘째, 전자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SNS 등이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조사 자료, 경제적 지표 등이 있습니다. 넷째,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 차트, 그래프, 표, 설계도면, 사진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기록물입니다.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연설문 등이 있습니다. 여섯째, 구두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 강의, 학술 세미나 등에서 얻은 정보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다음 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지민이와 호석이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호석아, 나는 동물의 발자국을 통해 그 체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어.
그래서 친구들의 발자국과 체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구하기 위해 친구들의 발의 길이, 발의 폭, 체중 등을 조사했지. 그리고 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어. 괜찮지? 너는 어떤 주제를 탐구했니? 되게 좋은 주제 같아. 나는 인터넷에서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을 찾았어. 그래서 우리 반에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는 친구들 3명을 뽑아서 내가 제시한 다이어트 방법을 한 달간 실행하게 했지. 운동 방법, 운동하는 시간, 양 등을 제시하고 식단도 제공해서 이를 지키도록 했어. 그랬더니 정말 살이 빠지는 거야. 이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어. 생명윤리란 인간이나 생명을 대상으로 한 탐구에서 준수해야 하는 윤리를 말합니다. 지민이는 친구들의 개인적인 신체 정보를 수집하게 되므로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활용 방식 및 범위를 밝히고 친구들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호석이는 친구들에게 식단을 투여하는 실험을 수행한 것이므로 우선 식단이 학생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식단이 학생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 실험은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호석이도 친구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되므로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활용 방식 및 범위를 밝히고 친구들의 서면 동의를 얻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학생들의 대화문을 바탕으로 연구윤리 위반 유형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조작, 두 번째 표절, 세 번째 생명윤리 위반입니다. 수학 과제 탐구를 수강하는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으며 의미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